세종대 2015학년도 수시 대비 논술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세종대는 몇 년 만에 논술고사를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학년도 모의고사 문제로는 500자와 1200자 두 개 문항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주제는 풍요와 행복을 주제로 해서 문제 1번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라,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을 논거로 활용해서 제시문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박하거나 이러한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정도 수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독해 적용을 요구하는 2번 문항의 경우 1200자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다소의 분량 부담이 뒤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나를 읽고 행복에 대한 논점을 중심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라.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가나를 모두 논거로 활용해서 제시문 다의 논지를 옹호하거나 반박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2번에 대해서는 가나의 논거가 어떻게 다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데 모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답안 전개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세종대는 이번 모의고사에 대해서 서술 방향을 간단한 파워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 점검하면서 논제풀이를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각 제시문의 키워드와 관련해서 제시문 가는 몰입에 대한 글로서 저자는 몰입 자체가 행복은 아니며 몰입한 이후에 느끼는 성취감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행복감과는 달리 자기 노력을 동반하기에 가치가 있으며 삶을 훌륭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를 요약 제시하고 있고, 제시문 나는 무소유와 청빈의 삶을 강조하는 법정의 글이다. 인간의 소유욕을 다스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고, 제시문 다는 한국인의 노동관을 비판하는 고무로 나오키의 글로서 한국인은 노동을 신분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노동 그 자체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논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간추리고 있습니다. 제시문 다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노동을 할 뿐 노동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문제 1번에 관련해서 두 글의 공통점은 가와나 모두 행복은 물리적 환경과 같은 외적인 상황이나 운과 같은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몰입하는 태도나 맑은 가난을 추구하는 태도와 같이 스스로의 힘에서 비롯되는 것,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에 몰입하거나 청빈의 마음을 가졌을 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공통점이 될 것이고, 이것이 서술의 키워드에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그리고 노력으로 확보되는 것이라는 이러한 내적 동기를 중시하고 있다. 이 부분이 공통점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이점과 관련해서는 제시문 가는 적극적으로 일에 몰두하면서 이 몰두 과정에서 성취를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데 반해서 제시문 나는 성취가 아닌 비움을 통해서 행복에 이르게 된다는 이러한 상반된 키워드를 가지고 가와 나의 대리점을 삼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1번에 대해서는 내적이고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복을 성취한다는 그러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하나는 그 수단에 있어서 성취를 통해서, 하나는 비움을 통해서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는 방법론의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서술이 모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 측에 따른다면 일단 가를 통해서 옹호하는 글을 전개하는 경우 제시문 다에 나오는 노동을 도구적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주목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정신은 가에서 말하고 있는 몰입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자신의 몸과 마음을 여한 없이 쓸 때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건 일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만큼, 따라서 한국인이 노동을 성공의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노동 자체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몰입의 가치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자신의 일과 삶을 훌륭하게 가꾸지 못할 것이며, 이는 다의 필자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다 이렇게 옹호할 수 있다. 이것이 가를 통한 옹호의 방법이 될 것이고, 재심은 나를 통한 옹호에 있어서는 다에서 한국인이 노동과 부지런함이 신분 상승의 욕구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한 부분에 주목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은 나에서는 인간을 제한하는 소유물에 사로잡히면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 정신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작은 것과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바로 정빈의 덕을 통한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만큼, 다에서 보이는 한국인의 이러한 노동의 태도는 결국 한국인이 욕망과 소유의 비좁은 골방에 갇혀 타락하게 되고 진정한 자기 성취에 따른 행복감을 얻을 수 없는 한계를 노출한다. 이것이 가나를 토대로 해서 재심은 다의 글을 옹호하는 그러한 입장의 답안전개가 될 것이고, 이제 가와 뭐를 나를 통해서 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의 구성에 있어서는 일단 가에서는 까다로운 수술을 하는 외과의나 고난도의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는 행복감을 느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야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 또한 어떻게 끊임없이 몰입해서 자기 일을 해왔던 만큼 그 몰입의 결과가 현재 경제 성장의 그러한 결실로 이어진 것이고, 이런 몰입의 속성 자체가 향후 한국의 발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러한 서술이 가능하다. 따라서 필자 다의 주장은 한국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외면적인 고찰만 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반박의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심은 가에 나와 있듯이 몰입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몰입을 통해 성취한 결과를 돌아보며 느끼는 성취감이 행복의 요건이 된다. 다의 주장처럼 한국인은 성공에 대한 성취 동기가 강해 오늘날 고도 성장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성취와 행복을 느낀다. 이러한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어서 한국인의 의식은 그만큼 고양되고 성숙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다의 한국인에 대한 진단과 분석은 지나치게 편협한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비판이 골자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재심은 나를 토대로 한 역시 반박의 논리에 있어서는 재심은 나가 행복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만큼 재심은 다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 또한 문제가 있다는 식의 서술이 가능하다고 세종대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은 다에서는 진정한 자본주의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이 담고 있는 노동, 즉 자기 구원으로서의 노동은 일 자체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몰입의 노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몰입의 노동은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행복해진다는 나에서 말하는 행복의 비결과는 거리가 멀다. 즉 여기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이러한 전제 자체를 공격함으로써 필자는 자본주의 진정한 정신을 실현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과정인 만큼 그 자체가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논리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식으로 전제 자체를 무너뜨려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세종대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설명 마칩니다.